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. 가정적인 남편이랑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하루하루 이 두 남자와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남편이 저와 제 아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동안 너무 남자들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갖고 살아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겠지요. 누군가에겐 따뜻한 가정이 학창시절 어린 저에게는 늘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. 저희 집은 저와 언니, 그리고 엄마, 아빠, 이렇게 네 식구였죠. 학창시절에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화가 나 있고 술에 취한 모습이거나 그런 악랄한 모습밖에는 기억나지 않네요. 저희는 가족은 저희 자매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. 용인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으니 경기도 용인은 제 고향이기도 하네요.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.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.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퇴근할 때면 늘 양손 가득히 무엇인가 가지고 집에 들어오시고 저희 자매가 먹을 수 있는 온갖 간식들로 저희를 늘 기쁘게 해주시던 분이셨어요. 엄마도 여느 엄마처럼 아빠가 오실 때쯤이면 저녁을 차려놓고 아빠를 기다리곤 했었지요. 여름휴가철이면 바닷가나 계곡으로 놀러도 다니며 다른 가족들보다도 우린 더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어요. 제가 어렸을 때라 집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 살던 우리 집은 높은 아파트에 꽤나 평수가 큰 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엄마 말로는 그 당시에 고층 아파트가 없었는데 그 지역 최초로 15층 아파트를 지은 곳이라고 하셨었어요. 같은 동네 살던 다른 친척들과도 우린 곧잘 어울렸고 저 또한 남부럽지 않은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런데 딱 그때까지만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잘못되었고 부도까지 이어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엄마가 울던 모습, 집에 누군가가 막 찾아와서 화내던 모습, 아빠가 술 마시던 모습, 늘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던 우리 집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그런 우리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. 항상 자상할 것만 같았던 아빠는 우리 자매에게는 늘 짜증 섞인 말투와 폭언을 일삼는 아빠로 바뀌셨고 엄마는 계속 무기력해지셨어요. 우린 오랫동안 살았던 용인을 결국 도망치듯 가진 것 하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한 친구들, 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야밤에 도주하듯 그렇게 용인을 빠져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모가 살던 대구까지 내려오게 되었죠.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참 현명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벌였던 돈 일부로 따로 비상금 같은 돈을 마련해 놓으셨었습니다.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같은 일은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른다면서 늘 비상금을 따로 빼놓아야 한다면서 아버지도 모르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. 그 돈으로 우린 대구에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아버지께는 이모한테 돈을 빌려서 방을 얻었다고 거짓말했고요. 만약 돈의 출처를 아버지가 알았다면 아버지는 망해가는 사업체에 깨진 독 물 붓듯이 그 돈도 전부 꼬라박았겠죠. 그런데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. 저희 두 자매를 키워야 할 최소한의 자금은 필요하셨대요. 우리 가족은 낯선 대구에 와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고 그 월세와 생활비를 위해 아빠를 제외한 우리 세 여자는 일을 구해서 일을 했습니다. 아버지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버지가 입에 달고 다닌 말은 늘 돈이었습니다.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돈, 화내면서 돈. 엄마는 그 모습에 더 아빠에게 실망하셨고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괴물이 되어갔습니다. 아버지가 일은 안 하셨냐고요? 파산 신청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봤었다고 해요. 그런데 누구 밑에서 단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던 아빠는 일을 해도 이틀 만에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싸워서 결국 잘리거나 늘 둘 중 하나였어요.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진 후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와 반대로 내조하며 살림하고 지냈던 엄마는 아버지의 파산 이후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저희 가족 생활비를 버셨고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. 그러나 엄마만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. 대구로 내려온 이후부터 저와 언니도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라도 구해 일을 했습니다. PC방, 횟집, 고깃집, 국밥집, 아울렛 판매직, 치킨집, 편의점, 중국집. 어린 나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. 사춘기 시절이었던 언니와 저는 집에서 술만 마시던 아빠의 모습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.
아빠가 있는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밖에서 알바를 하는 게 더 나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언니와 전 엄마의 불쌍한 모습 때문인지 크게 엇나가는 것 없이 자랐고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제가 고3 때쯤 2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언니는 독립을 해서 집을 나갔고 집에는 아빠, 엄마, 저 세 식구만 남게 되었죠. 언니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말했어요. 엄마는 왜 이러고 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다시 예전에 돈 잘 버는 착한 아빠로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. 저희는 그런 엄마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불쌍하기도 한 엄마였습니다. 그 이후 언니는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. 엄마도 답이 없다고, 아빠를 감싼다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. 그래서 성인이 되면 바로 이 집에서 벗어날 거래요. 언니는 이런 집에 미련 갖지 말고 저보고도 독립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. 당시에 아직 중학생이던 전 언니가 좀 이해가지 않았어요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언니가 가장 현명했고 똑똑했던 것 같네요. 미련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 저런 인간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도 아직까지도 저러고 살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. 지금 생각해도 부유했던 어린 시절에도 아빠의 사업은 전부 남의 돈을 투자받아 했던 일이었고 그 남의 돈으로 온갖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. 아빠는 늘 좋은 차, 좋은 옷, 좋은 가방으로 휘감았었어요. 어릴 땐 그런 아빠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. 어딜 가도 빛이 나는 아빠라는 느낌. 성인이 된 지금 그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너무 철없던 제 어린 시절이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. 집에도 고급 가구, 고급 와인 등 누구 하나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허세로 여기저기 도배를 했었죠.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, 남들에게 자랑하고 부러움을 사기 위한 빚으로 일구원의 화려한 장식들이었죠. 그런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었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도망 나오게 된 거고요. 그야말로 허세 덩어리도 똘똘 뭉쳐진 아빠였어요. 어렸을 땐 그것도 모르고 제가 누리던 모든 여유가 전부 남의 돈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버지라는 인간이 더 싫어지더라고요. 엄마는 그걸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참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시간이 지나 결국 언니는 독립을 해서 나갔고 우리 가족과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한 채 연락도 없이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 언니가 밉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. 밉다기보다는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. 엄마랑 난 언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러지? 그런데 지금은 언니를 이해합니다. 우리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. 저런 아버지 딸이라도 모두가 불행할 수는 없으니까요. 저도 언니처럼 처음부터 가족을 끊어냈으면 지금 누리는 안정감을 더 빨리 얻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. 언니가 집을 나가고 아빠는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.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들이 아빠를 동네 똥개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는 둥, 엄마 닮아 지 밖에 모른다는 둥,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너무 잦은 폭언에 전 어느새 무뎌졌고 아빠로부터 도망가자고 했던 저의 제안도 엄마한테 먹히지 않으니 저 또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스스로 방어하게 된 것 같아요. 엄마랑 저는 최대한 집안의 아빠를 피하면서 그야말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 주변에서 힘들게 설거지를 하던 엄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만 쓰러지셨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. 일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. 아빠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하시고 평생 참으셨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. 보험금 낼 돈도 없었는지 엄마는 그 흔한 보험 하나 없었고 그야말로 뼈만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었죠. 부족한 형편이라 건강검진 한 번 제대로 받게 해드리지 못한 게 지금까지 가슴에 안으로 남아 있습니다.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저도 더 이상 아빠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. 언니가 떠난 뒤에도 전 불쌍한 엄마 때문에 엄마 보호 차원으로 계속 같이 살았지만 이젠 착한 엄마까지 죽음으로 밀어넣을 그런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. 어머니 장례 이후에 전 대구를 떠나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. 혼자가 된 아버지에게 저의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언니가 있던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. 대구 집을 나오면서 휴대폰 번호도 바뀌어버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제 소식을 듣게 될까봐 모든 인터넷 저희 SNS 계정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.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두 끊고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. 그렇게 울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
직장 생활하다가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남자를 만나기까지도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는지,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에 있어서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. 아니,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. 결혼? 연애? 저와 제 언니는 인생에서 이딴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지면 가족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흔한 세상인데, 나라고 엄마와 같은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법도 없고 또 엄마처럼 살기도 싫었고요. 결혼하고 저와 언니 같은 불쌍한 아이가 또 생길까봐 그것도 두려웠습니다. 망나니 같은 아버지 때문에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싫었습니다. 남자라는 인간들은 믿지 못할 놈들이라는 편견이 그냥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. 남들이 결혼 후 행복한 모습도 그냥 전부 가짜 같고 그저 한순간의 행복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우리 엄마처럼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는 여자들이 저는 그저 불쌍하지까지 했고요. 예쁜 인생, 소중한 인생을 왜 남자한테 바칠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생겨버렸죠. 그래서인지 특별히 남자랑 연애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도 생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살면서 이런저런 남자들을 꼬임에도 전 끝까지 철벽치고 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. 그냥 저 혼자 제 인생만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 돈 내가 혼자 벌고 혼자 쓰면서 그 인생도 그리 나쁜 생활은 아니었거든요. 그렇게 30대 중반을 넘기고 후반이 되었을 때에도 전 흔히들 말하는 골드미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.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저의 철벽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끊임없이 친오빠처럼 대해주었어요. 여자를 꼬시려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. 제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3년을 제 옆에서 묵묵히 있어준 남자예요. 만약 이 사람이 남자 대 여자로 저에게 접근하고 다가왔다면 제가 이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사람은 저의 감정과 아픔을 어루만져주면서 가까워졌고 어느새 전 이 남자에게만큼은 나의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시간이 어느 정도 꽤 지난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가 생각나긴 합니다. 보고 싶다거나 궁금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는 있나 싶은 연민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생각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? 죽었다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? 뭐 이런 잡다한 생각이 납니다.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연락 와도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제 머릿속의 생각과 감정을 그런 인간한테 쓸데없이 소비하지 말라고 늘 단호하게 말해줍니다. 때로는 냉정하고 칼 같은 언니이지만 그래도 이런 언니 때문에 제 인생을 아빠라는 사람 때문에 괴롭게 지내지 않게 해줬으니 저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죠. 아이 낳을 때에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지만 언니가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. 저보다 겨우 2살 위이지만 엄마처럼 저를 챙기고 돌봐주었어요. 엄마가 죽기 전까지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면서 자기가 장녀이지만 혼자만 살겠다고 집을 나와서 미안하다면서 모든 짐을 저에게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인생은 제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면서요.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언니는 어느새 저에게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부터도 저희 집을 계속 오가며 저와 제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. 지금도 제 아이를 저보다 더 이뻐해주는 조카 바보가 되어있는 언니를 보면 저는 사실 언니가 더 안쓰럽기도 해요. 능력도 있고 예쁘고 저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 계속 혼자 사는 모습이 전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. 언니는 아직까지도 남자는 싫다고 합니다. 인생에 있어서 남자는 아버지 딱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. 자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엄마 꼴 나지 말라는 법 없다면서요. 그래도 가끔씩은 짧게나마 연애하니까 괜찮대요.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합니다. 그런 언니 앞에서 제 남편과 제 아이와의 한없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네요. 한 번씩 아버지를 궁금해하던 저에게 남편은 아버지가 궁금하면 자기가 찾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.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왠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. 그리고 아버지라는 오점을 제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. 행복하다가도 한 번씩 아버지라는 단어에 전 마음 한켠으로는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드는데 이제 저 그런 생각 안 들어도 괜찮은 거겠죠? 많은 분들이 남은 인생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에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일말의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제 과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